안녕하세요. 디벨론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책 원싱을 어떻게 저만의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독서 모임에서 투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재 자신의 능력을 키워서 연봉을 높이는 것보다 새로운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게 월급을 뛰어넘는 게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블로그로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함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책 원싱의 내용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부터 공유드리려고 하죠. 일단 먼저 책 원싱에서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단 한 가지를 큰 틀로 추리자면 삶의 우상향, 즉 돈, 건강, 행복을 모두 상승시키는 라이프 스타일을 큰 틀로 잡았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제 원싱으로 압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 본업과 디벨롭몽으로만 압축시켰습니다. 여기서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은 1개의 지점만 제가 제대로 관여하고, 나머지 2개 지점은 직원을 고용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전 관리만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단 하나, 가장 큰 수익이 나오는 지점에 원싱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외 온라인 쇼핑몰 2개는 직원을 고용해 위임을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게 많은 저는 또 일 벌리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자책과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원싱이라는 책을 읽고 전자책과 컨설팅은 일단 바로 중지시켰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들부터 제대로 몰입해서 원싱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자. 멀티태스킹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입니다. 현재 원싱이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저만의 원싱을 추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더 추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더 추릴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 억만장자로 유명한 에드마일렛의 방법을 적용시켰습니다. 하루를 3일로 쪼개서 사는 겁니다. 이걸 제가 원싱과 결합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로 나누어 유튜버 디벨롭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전날 모아둔 자료를 가지고 대본을 쓰고 영상 자료를 만들어 편집을 하죠. 이 4시간 동안 미친 몰입을 통해 아무런 방해 없이 영상 편집을 완료하는 첫 번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영상 편집이 끝나면 12시부터 5시 정도까지 업무 관리, 운동,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합니다. 업무 관리를 하면 3개 지점의 자영업과 관련된 업무들, 주문, 마케팅, 매출, 지출 관리 등이 있겠죠. 자영업 3개 지점의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고 매출은 어느 정도고 현재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고 2개 지점의 직원들과 연락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온라인 쇼핑몰을 2개 하게 되면서 그 온라인 쇼핑몰을 담당하는 직원들과도 연락을 통해 매출, 지출, 마케팅에 대해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삶에서 운동을 하죠. 매일 가진 못하지만 일주일에 3-4번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부터 본업과 부업의 삶을 살아갑니다. 늦게 끝날 땐 12시까지 될 수도 있고 빨리 끝날 땐 10시가 될 수 있지만 5시부터 밤까지 본업과 프리랜서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하루를 3개로 쪼개서 각각 3개의 삶을 원싱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자가 말하기엔 멀티태스킹으로 볼 수 있으며 제대로 된 효율을 내지 못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최선입니다. 이 하루를 3개로 나누어서 3개의 삶에서 각각 원싱하는 것이죠. 현재 이렇게 원싱이라는 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싱이라는 책을 읽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온라인 쇼핑몰과 전자책까지 신경 썼었는데 그 부분을 직원을 고용해 배제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이 루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심하게 하나로 추린다는 생각 때문에 대체 내 원싱은 뭘까?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큰 틀에서의 원싱을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모두 경제적 자유를 꿈꾸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싱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결국 수익 창출에 성공할 것이고 누군가는 결국 하다가 포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결국 행동도 하지 않겠죠. 블로그로 수익화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수익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식이나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 현재 4개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벨롭몽의 블로그가 그 중 하나죠.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블로그는 자영업 3개 지점의 블로그들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 막히실 겁니다. 아니 넌 주식이나 돈 버는 방법이나 본업도 있고 자영업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블로그로 연결시킬 게 많겠지. 그러나 나는 그런 게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리스크는 지기 싫고 리스크는 없는데 돈은 빨리 벌고 싶어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 몇 개 없습니다. 리스크 없이 쉽게 돈 버는 주제는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 주제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건 노동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 말이죠. 그걸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판매하는 겁니다. 뭐 전자책이 될 수도 있겠고, 오프라인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가 될 수 있겠죠? 그 해답을 찾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한번 다 뒤져보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것들로 무자본으로 돈을 벌지? 온라인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포토샵을 알려줄 수도 있고, 유튜브를 알려줄 수도 있으며, 부와 관련된 심리학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 알려줄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해 알려줄 수 있고, 마케팅, 스피치, 글 쓰는 법, 홈페이지 제작, 로고 제작, 카드 뉴스 제작,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 취업 잘하는 방법, 매출 높이는 사진 찍는 방법, 전자책으로 돈 버는 방법, 쿠팡, 해외 구매 대행,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는 방법, 혹은 심지어 요리 레시피로 전자책을 쓸 수 있고, 취업 컨설팅, 면접 컨설팅도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영어, 수학, 국어, 스포츠 등을 알려줄 수 있죠. 디자인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독서 모임을 진행할 수도 있고, 습관 챌린지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말고도 서비스 역시 정말 많습니다. 강남 1인 출장 세차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목동 청소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컴퓨터 수리, 마케팅 서비스, 연애 상담, 고민 상담 등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딱 10분 정도 찾아본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만 집중해서 찾아보면 무조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지식 판매가 발견될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서비스 판매가 발견될 겁니다. 심지어 저희 독서 모임에는 이미 지식을 판매하는 분들이 계시고 지식을 판매할 분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죠. 또 몇몇 분들은 전자책 집필을 완성해가고 있고 습관 챌린지 모임을 진행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직장인이니까 자소서 컨설팅, 취업 컨설팅을 시작하셔도 될 겁니다. 만약 자소서 컨설팅, 취업 컨설팅을 골랐다면 여러분의 블로그 운영 타겟이 어떻게 되죠?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나 취준생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선 이 명확한 고객들이 찾아볼 만한 그런 정보들을 무료로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대학 붙는 자소서 형식이라는 제목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정보를 잘 넣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잠재 고객이 볼만한 정보를 보기 편하게 그리고 좋은 정보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이슈나 막 쓸 때보다는 방문자가 줄겠지만 내 잠재 고객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연예인 이슈,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는 블로그를 해서 대체 어떤 방식으로 수익할 건가요? 그렇게 해서 하루 방문자 100명 만드는 것보다 내 잠재 고객을 딱 10명 방문하게 하는 게 수익하러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올해 안에 새로운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거라 확신합니다. 꾸준히 진행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제목은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써야겠죠. 이는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는 검색량은 어느 정도인데 경쟁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난 자기소개서와 함께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소형 키워드들을 또 찾는 겁니다. 검색도 나쁘지 않은데 포스팅된 건 별로 없는 내게 상위 노출될 만한 그런 키워드 말이죠. 그렇게 제목을 만들고 글은 보기 쉽게 정보가 나와 있는 사진들과 글을 계속 번갈아 가주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자소서 컨설팅이라고 쓰고 블로그를 확인해보면 따뜻한 첨삭 선생,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등 이미 이걸로 돈 벌고 있는 블로그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며 어떻게 잠재 고객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 어떻게 수익화에 성공하는지 그걸 보고 벤치마킹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블로그로 수익화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블로그 4개를 운영 중입니다. 1개의 디벨롭먼 블로그와 자영업 3개 지점의 블로그를 운영 중이죠. 그리고 제 모든 마케팅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문제, 니즈를 해결해줄 서비스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강사들이 어렵게 돌려 말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자 끝입니다. 즉 단순히 블로그는 일기 또는 독후감을 쓰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독후감 형식 블로그가 많더라고요. 쓰기는 쉽고 편리하겠지만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화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겁니다. 블로그를 브이로그나 일상, 독후감을 쓰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미 여러분이 유명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유명하지 않죠. 제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성공 여행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역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분은 성공 습관이라는 아이템으로 현재 아작습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이미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셨습니다. 저 역시 성공 여행자님의 추가 소득을 위해 다음 아작습 챌린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작습 챌린지의 잠재 고객들은 누구일까요? 매번 말로만 해야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습관 형성하게 해주겠다 라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창출이라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수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아이템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잠재 고객을 모았고 어떤 수익화 모델을 만들었으며 어떻게 구매를 이끌어내는지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해 안에 여러분의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줄 거라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수익화할 수 있는 지식, 서비스, 상품을 고르고 그 수익화 아이템을 구매할 고객들이 볼만한 정보를 블로그에 공유하면서 잠재 고객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객들의 니즈, 문제를 파악해서 그것과 관련된 서비스나 지식,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오늘 미션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주신 3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까지 총 50명의 독서 모임 참여자분들 중 몇 명이 실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계속 돌려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